과학차처럼 탐구해볼까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상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 기상청에서 날씨 예보하는 거 들어봤죠? 기상청은 어떻게 태풍의 진로를 미리 예상할까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앞으로 비가 얼마나 올지 또 태풍 상황은 어떨지 궁금하고 걱정되실 텐데요. 현재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으로는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부지방은 오늘까지, 남부지방은 낮까지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보 지역은 아침보다는 많이 줄어들면서 현재 경기 서해안과 동쪽 일부에만 호우특보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80에서 최고 150mm의 비가 쏟아지겠고 영남 해안 지역과 지리산 부근,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는 20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됩니다. 태풍의 진로 상황 보겠습니다. 태풍 프라피로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 3시경 제주 서귀포 남쪽 170km 부근 해상에 북상한 뒤에 내일 저녁에는 부산 해안을 스쳐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방금 보았다시피 태풍의 예상 진로를 예측했죠.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걸까? 지금까지의 여러 태풍들의 진로들을 종합하고요. 그리고 다른 영향들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실제 태풍이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런 예상하는 활동을 해볼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과학자는 어떻게 예상할까요?입니다. 그래서 탄산수 거품의 높이를 예상해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공부할 순서는 첫 번째는 예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 탄산수 거품의 최고 높이를 예상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를 작성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 그러니까 예상을 해보고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자, 그럼 예상이란 무엇일까? 관찰 결과에서 규칙을 찾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짐작하는 것이고요. 관찰 결과라는 것은 우리가 관찰이라는 것,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의 특징을 모으는 것도 관찰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속에서 규칙을 찾아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짐작하는 것들, 이 모든 게 예상입니다. 예상의 첫 번째는요. 여러 번 측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한 번 하고 나서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증거 자료로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똑같은 환경으로 실험한 다음 거기에서 측정한 값들의 규칙을 찾아야 돼요. 평균값들의 규칙을 찾고요. 그 규칙 속에서 측정하지 못한 값을 짐작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구름의 움직임. 3일 전부터 오늘까지 구름의 움직임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예상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과학자들의 예상입니다. 다음은 탄산수 거품의 최고 높이를 예상해보는 활동을 할 건데요. 과학책에 1g을 넣었을 때, 2g을 넣었을 때, 3g을 넣었을 때 7cm, 8cm, 9cm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실제로 그러한지 선생님과 실험을 해볼 텐데요. 실험 영상을 잘 보고 여러분들이 예상 결과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 실험입니다. 과학자처럼 예상해볼까요?에서 우리가 식용 구연산의 양에 따라서 거품의 높이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가 예상해볼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먼저 측정해봐야 됩니다. 식용 구연산 1g을 넣었을 때, 2g을 넣었을 때, 3g을 넣었을 때 탄산수 높이를 측정해 보고요. 그런 다음 우리가 4g을 넣었을 때와 2.5g을 넣었을 때 어떻게 높이가 올라갈 것인가를 예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측정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두 가지를 측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물이 100ml 있을 때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100ml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액체류는 무엇으로 측정한다고 했었죠? 네, 그렇죠. 바로 메스 실린더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메스 실린더 높이가 지금 100mm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100mm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가득 채우면 우리가 100ml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요. 다음 구연산과
식용소다를 이제 무게를 재야 되는데 이 무게는 어떻게 잴까? 바로 여기 있는 이 전자저울로 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용법도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럼 선생님이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물 100ml를 재야 됩니다. 선생님이 메스 실린더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네, 그렇죠. 처음에 이렇게 기울인 상태에서 물을 부어주세요. 자, 그리고요, 한 90ml를 넘어가면 세워봅니다. 세웠을 때, 지금 현재 높이를 보면은, 보이나요? 100ml 근처로 왔는데, 볼록한 부분이 아니라 오목한 부분이어야 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목한 부분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조금 더 물을 넣어줍니다. 아직 조금 더 올라와야겠네요. 아이고, 넘쳐섰네요. 자, 이렇게 넘쳐섰을 때는 스포이드를 활용해서 빼줘야 돼요. 스포이드를 활용해서 빼주는데 지금 선생님한테 스포이드가 없어서 물을 조금만 뺄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100ml가 되었습니다. 자, 이 100ml를 일단 이렇게 컵에다가 모두 부어주세요. 자, 이렇게 부은 컵이 총 몇 개? 3개를 일단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식용소다를 4g씩을 넣을 거예요. 이게 바로요, 식용소다입니다. 식용소다를 4g씩 넣는데 4g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전자저울을 활용합니다. 자, 전자저울의 활용 방법. 첫 번째, 평평한 곳에 전자저울을 놓습니다. 그리고 전자저울의 밑에 보면은 여기 다리의 높이를 이렇게 돌려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돌아가는 거 보이나요?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어서 평평한 곳에 놓은 다음 여기 보면은 빨간 원에 거품이 움직이는 거 보이나요? 보이죠? 저게 정가운데 가도록 높이를 맞춰주면 됩니다. 현재는 정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높이 조절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음 이 전자저울에 전원을 켜줍니다. 자, 전원을 켜게 되면 여기에 숫자가 이렇게 들어오죠. 지금은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위에다가 바로 식용소다를 놓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포지를 놓아줄 거예요. 근데 약포지를 그냥 이렇게 바로 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이 약포지에 있는 가루를 물속에다가 넣을 때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으로 쳤고요. 또 펼쳤다가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모이는 형태가 되죠. 자, 이것을 전자저울 위에 올리면 보이죠? 잘 빛이 붙여서 0.5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0점 버튼을 눌러주면 0으로 맞춰줘요. 이렇게 0으로 맞춘 다음 약포지 위에 이 약숟가락이거든요. 약숟가락으로 식용소다를 터서요. 한번 1.6g이죠. 조금 더 3.3입니다. 조금 더 3.6 3.7. 자, 지금부터는 큰 숟가락보다 양숟가락은 뒤쪽에 작은 숟가락이 있어요. 이 작은 숟가락으로 조절을 해 볼게요. 네, 지금 보면 딱 4g이 나왔습니다. 자, 4g이 나온 것을 아까 100ml씩 재었던 이 물에다가 부어주면 돼요. 여기다가 이 양을 이렇게 모아서 그대로 넣어줍니다. 끝까지 조금이라도 빠지지 않게 탈탈 털어서 넣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 충분히 녹을 때까지 이것을 이렇게 유리막대로 저어주면 됩니다. 자, 요런 게 총 몇 개가 필요하냐면 3개가 필요해요. 3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우리가 여기 있는 식용 구연산을 1g, 2g, 3g 준비해야 돼요. 자, 1, 2, 3g을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약포지에 적어 줄게요.
1g, 2g, 3g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종이를 접어줍니다. 접은 후에 올리고 0점을 맞추고요. 다음 이 약숟가락은 아까 사용했던 거랑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식용소다와 그 다음에 식용구연산이 섞이지 않도록 다른 숟가락을 준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떠서 준비를 하는데 첫 번째는 1g이죠. 아주 적은 양으로만. 네, 1g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g. 여러분이 학교를 왔었다면 직접 이것들을 했을 텐데 아쉽게도 학교를 오지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시 대표로 하도록 하는 거예요. 다음은 2g입니다. 네, 2g 준비했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3g. 오, 딱 3g이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1, 2, 3g을 우리가 미리 녹여놓은 여기에는 각 4g씩의 식용소다가 녹여져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식용구연산 1, 2, 3g을 넣었을 때 거품의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 펜으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례대로 한번 넣도록 할게요. 첫 번째 1g, 1g입니다. 자, 거품의 높이가 올라오는데요. 최고 높이가 어디까지 올라올까요? 자, 최고 높이는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둘게요. 이 정도. 거의 올라오는 게 거의 없었어요. 여기 보면 거의 없고요. 다음은 2g입니다. 2g 부어볼게요. 훨씬 반응이 높긴 하네요. 자, 최고 높이 계속 올라옵니다. 한 이 정도까지 올라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높아 보이나요? 조금 더 높은 곳까지 올라왔고요. 마지막 3g입니다. 훨씬 높이까지 올라오네요. 어디까지 올라갈까? 자, 여기까지 높이가 올라왔습니다. 조금 더 높아진 게 보이나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의 높이를 한 번씩 재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재려면 자가 필요하겠죠? 자, 자를 활용해서 이렇게 재어보면 처음에는 한 7cm 나왔고요. 다음 두 번째는 7.5cm 정도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면 한 8cm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7cm, 7.5cm, 8cm로서 높이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g을 넣는다면 또는 2.5g을 넣는다면 어떻게 값의 변화가 있을지 한번 예상해서 적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실험 영상 잘 봤나요? 탄산수 거품의 높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예상한 결과를 실험관찰책 8쪽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는 당연히 과제 게시판에다가 올릴 수 있도록 해야겠죠. 오늘도 수업 듣는다고 수고했고요.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